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죽는 허무한 동굴. 놀라운 것은 그 힘은 벗었을 때 더욱 눈부시다는 것이다. 시인들은 사랑 이야기도 싫어합니다. 치마와 팬티. 남녀 시인이 주고받은 사랑시, 치마와 팬티. 시인들은 사랑 이야기도 시로 주고받습니다. 오늘은 얼굴에 미소를 띠게 만드는 남녀 시인이 주고받은 시, 치마와 팬티를 소개합니다. 우선 시인 문정희 님의 치마라는 시입니다. 치마, 문정희. 벌써 남자들은 그곳에 심상치 않은 것이 있음을 안다. 치마 속에 확실히 무언가 있기는 있다. 가만두면 사라지는 달을 감추고 뜨겁게 불어오는 회오리 같은 것. 대리석 두 기둥으로 받쳐든 신전에 어쩌면 신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흥망의 비밀이 궁금하여 남자들은 평생 신전 주위를 맴도는 관광객이다. 굳이 아니라면 신의 후손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 족보를 확인하고 후계자를 만들려고 애쓴다. 치마 속에 확실히 무언가 있다. 여자들이 감춘 바다가 있을지도 모른다. 참혹하게 아름다운 갯벌이 있고 꿈꾸는 조개들이 살고 있는 바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죽는 허무한 동굴. 놀라운 것은 그 힘은 벗었을 때 더욱 눈부시다는 것이다. 문정희 님은 1947년 전남 보성 출신으로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원에서 석사, 서울여대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한 시인입니다. 동국대와 고려대에서 교수를 역임했는데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 당선으로 시인으로 등단을 했으며 진명여고 재학 시절에 펴낸 첫 시집인 꽃숨 이후 많은 시집 및 수필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현대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동국문학상, 천상병문학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런 문정희 님의 시에 대해 답하는 형식의 시로 문정희, 치마를 읽다가라는 부제가 붙은 팬티를 인보님이 발표를 합니다. 팬티, 인보. 그렇구나. 여자들의 치마 속에 감춰진 대리석 기둥의 그 은밀한 신전. 남자들은 황홀한 미교의 광신도들처럼 그 주변을 맴돌며 한평생 참배의 기회를 엿본다. 여자들이 가꾸는 풍요한 갯벌의 궁전. 그 남성 금지구역에 함부로 들어갔다 붙들리면 옷이 다 벗겨진 채 무릎이 꿇려 천번의 경배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런 곤욕이 무슨 소용이. 때가 되면 목숨을 걸고 모천으로 기어오르는 연어들처럼 남자들도 그들이 태어났던 모천의 성지를 찾아 때가 되면 밤마다 깃발을 세우고 순교를 꿈꾼다. 그러나 여자들이여, 상상해보라. 참배객이 끊긴 닫힌 신전의 문은 얼마나 적막한가? 그 깊고도 오묘한 문을 여는 신비의 열쇠를 남자들이 지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보라, 그 소중한 열쇠를 혹 잃어버릴까봐 단단히 감싸고 있는 저 탱탱한 남자들의 팬티를. 인보님은 본명이 강훈기로 1940년 전남 순천 출신이며 서울대 물리대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성균관대학교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했는데 충북대 국문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1962년 현대문학 추천으로 시인에 등단했으며 1974년 첫 시집인 인보의 시들 이후 2011년에 발표한 눈부신 기항 등 14권의 시집 및 많은 동인지와 실론집을 펴냈습니다. 필명인 인보는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인 랭보에서 따온 것이라 하네요. 이런 재미있는 대화를 참지 못하는 시인들은 이와 관련된 시들을 내놓는데 그 중에서 이수종님의 치마와 팬티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치마와 팬티, 이수종. 문정희 시인의 치마와 인보 시인의 팬티를 읽다가 치마 속 신전에는 달을 가리고 숨겨주는 창이 있다. 바람을 빨아들이는 들창 주위를 서성거리며 은밀히 숨겨진 비밀을 열고 싶어 사내들은 신전 가는 길목에서 치마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영역 싸움을 벌인다. 거기서 이기면 다 되는가? 그건 1차 관문에 지나지 않는 창들끼리의 다툼일 뿐. 방패를 뚫고 침입하는
선택받은 승자의 개선을 위해서는 목숨을 건 더 큰 한판 승부가 남아있다. 사내의 완력만으로는 성문을 열 수 없다. 문 열려라 참깨하고 주문을 외우며 사내들은 치마 앞에서 치마성의 주인과 내통하는 카드 비밀번호를 맞춰 보아야 한다. 성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구도자의 인내도 필요하고 개관시인의 음유도 필요하고 말탄 백기사의 용맹도 있어야 되지만 힘 하나 안 들이고 성문을 열고 맞아들이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덜어는 있어. 치마 앞에서는 여간 근신하며 공을 들여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치마는 딱 한 번 열렸다 닫히고 더 이상 끄떡도 하지 않은 채 폐쇄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다. 창은 방패를 이길 수 없고 방패는 창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다. 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설명이 필요 없는 시들이라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정희님의 시들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시들이 많은데 다시 남자를 위하여와 응이란 시 두 편을 소개합니다. 다시 남자를 위하여. 문정희. 요새는 왜 사나이를 만나기가 힘들지? 싱싱하게 몸부림치는 가물치처럼 온몸을 던져오는 거대한 파도를 몰래 숨어 해치우는 누렇고 나약한 잡것들뿐, 눈에 뗄까 어슬렁거리는 초라한 잡종들뿐, 눈부신 야생만은 만나기가 어렵지. 여권 운동가들이 저지른 일 중에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세상에서 멋진 잡놈들을 추방해 버린 것은 아닐까. 핑계대기 쉬운 말로 상업삼의 탓인가. 그들의 빛나는 이빨을 뽑아내고 그들의 거친 머리카락을 속단내고 그들의 발에 재지의 쇄골이를 채워버린 것은 누구일까? 그건 너무 슬픈 일이야. 여자들은 누구나 마음속 깊이 야성의 사나이를 만나고 싶어하는 걸 갈증처럼 바람둥이에게 휘말려 한평생을 던져버리고 싶은 걸. 안토니우스 시저 그리고 알록산에게 무너진 현종을 봐. 그뿐인가. 나폴레옹 너는 뭐며 심지어 돈주왕, 변학도 그 끝없는 식욕을 여자들이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어찌된 일이야. 요새는 비겁하게 치마 속으로 손을 들이미는 때에 묻고 양악 빠진 졸개들은 많은데 불꽃을 차타온 사막을 헤매이며 검은 눈썹을 태우는 진짜 멋지고 당당한 잡놈은 멸종위기네. 문정희. 햇살 가득한 대낮. 지금 나하고 하고 싶어? 내가 물었을 때 꽃처럼 피어난 나의 문자. 동그란 해로 너 내 위에 떠있고 동그란 달로 나 내 아래 떠있는 이 눈부신 언어의 창위. 오직 심장으로 나란히 당도한 신의 밤. 너와 내가 만든 아름다운 완성. 땅 위 제일 평화롭고 뜨거운 대답. 지금 나하고 하고 싶냐는 질문에 응이라는 아주 사랑스러운 답을 하는 여인을 외면할 수 있는 남자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양현주님의 해석에 의하면 응이란 단어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사랑을 나누는 두물머리이며 둥근해와 둥근달이 만나 합궁하는 7월 7석이라고 합니다. 응의 위에 있는 이 응은 동그란 여자. 응의 가운데 있는 은은 지평선. 응의 아래에 있는 이 응은 동그란 남자로. 결국 동그란 여자가 지평선 위에서 동그란 남자를 만나 서로 할 때 둘의 육체가 하나로 완성되는 의미를 가진 응은 잉태의 씨앗이며 부모와 어린 자녀의 첫 의사소통으로 열린 대화의 문이며 연합된 가정의 아름다운 언어랍니다. 이런 시를 통한 대화는 예전에도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옛날로 돌아가 방랑시인 김삿갓이 절세미인 홍련과 주고받은 시로 마무리를 합니다. 방랑 삼천리 김삿갓이 함경도 단천고을의 어느 정자 앞을 지나가가 선비들의 시중을 드는 한 천하절색 홍련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 이런 시를 한 수 읊습니다. 누상상동시 목명. 정자의 그대를 바라보니 눈이 아름다운데 유정 무어 사무정. 다정해 보이나 말 없으니 무정해 보이는구나.
이런 김삿갓의 시에 홍련은 이런 답시를 냅니다. 화무일 어다 정밀. 꽃은 말이 없어도 꼴을 많이 간직하고 있고 월불유 장문 신방. 달은 담장을 넘지 않고 깊은 방을 찾아 든다오. 홍련의 시를 읽은 김삿갓은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날 밤 그녀의 방으로 찾아가 굼줄인 매각광을 덮치듯 한바탕 광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뜨거운 시간을 가진 김삿갓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불을 켜고는 홍련의 풍만함에 장난기가 발동해서 실망한 표정으로 다시 시 한 구절을 읊습니다. 모신내와 필과 타인, 털이 깊고 안이 넓어하더라니 필시 타인이 지나갔네. 이에 홍련은 다시 이런 답시를 내놓았답니다. 호원 황율 물봉타. 뒤통상 익은 밤송이는 벌이 쏘지 않아도 저절로 벌어지고 개변양 효부루자. 시냇가 수양버들은 비가 오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니라. 이렇게 글을 쓴 홍련은 다시 눈을 감고 누웠는데 이 식을 본 김삿갓은 흥이 솟아올라 글을 마친 홍련을 다시 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자기의 처녀성을 의심하는 김삿갓의 글에 답한 홍련의 문구를 보면 단순히 음담패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나는 김삿갓은 홍련이 깨기 전에 이런 시 한 수를 써놓았다네요. 자격왕적 파리쑥. 지난밤 미친 나비 한 마리가 꽃 속에서 잤건만 금조울 비한 수원. 오늘 아침 훌쩍 날아가니 누구를 원망하랴? 예나 지금이나 문장가들의 이야기는 가슴에 씨앗을 남기네요.